그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짧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납세자 세법 교실을 했었고 올해도 하긴 하는데 올해는 이제 통합신고 때문에 한 시간을 덜 늘리긴 했지만 직접 제가 하다 보니까 알려드릴 사항은 이제 너무 많은데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아무쪼록 최대한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아까도 안내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 질문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서 그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든지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 그 공지사항에 다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제가 1시부터 한 1시 50분까지 이제 통합신고 작성 방법이랑 이제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시부터는 다시 기부금 관련해서 다른 조사관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화면 보시는 통합신고 작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아까 오전에서는 각각의 개별 화면, 출연자산 보고서 개별 화면하고 결산 서류 공시를 각각 개별 화면별로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통합신고 시스템은 올해부터 4월 1일 날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했던 그 출연재산 보고랑 그 결산 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 서류 표준 공시를 모두 이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고 작성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 공시라고 되어 있듯이 간편 공시는 통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조금 즉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공익법인 안내 포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시공개 등록에 통합신고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른 출연재산 보고서랑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신고도움 자료 확인이랑 표준서식 통합자료 작성하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서식 통합자료 작성하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처음에 보셨던 화면이 공시에서 보셨던 화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치면서,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랑 이거를 합치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화면이 아니고, 각각의 중복되는 거는 이제 같은 메뉴에 넣고, 그렇게 해서 실제 그 결산서류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랑 모든 내용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01번 기본정보 입력 단계부터 해서 21번째 종료까지 해서 조금 단계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아까 개별적으로 보셨던 화면에서 이제 다 설명을 각각을 드렸지만, 설명을 이제 그 항목별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각 화면별로 이제 한 번 더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의할 부분 등만 이제 또 추가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 해당되는 부분에 넣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제 하시고, 공란 같은 경우 추가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서 유의하실 부분이 우리 이게 15번의 이사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
현재 이사의 구성원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상의 이사랑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외부회계감사가 있는데,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경우는 이 53번의 외부회계감사인하고, 그리고 54번의 외부회계감사 의견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 그때도 이 외부회계감사는 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대상이다 아니다를 하는 게 아니고, 받았다 아니다 안 받았다를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의 내부 감사인들로부터 받은 이제 내부 감사 보고서는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인데, 여기서는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입력을 한 값들은 자동으로 이 통합란에 작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거래 조정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내부 거래 조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화면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시면 통합 공익목적 사업 기타 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간에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 차감 금액을 입력을 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정기 부분을, 단기가 아닌 정기 부분을 입력을 하실 때는 편리하신 방법이 전년 공시자료를 버튼을 누르면은 직전 4년도의 자료가 정기 재무제표랑 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엑셀 불러오기를 하실 때 재무상태표를 엑셀 불러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다운받은 서식상에서 별도의 이제 편집을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엑셀 불러 하길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거기 보시면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개선할 부분입니다만, 엑셀 서식을 내려받기를 하시면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그렇게 이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이랑 통합이랑 기타 사업이랑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 합계 보시면 유동자산은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합해야 되는 금액인데, 여기다가 지금 수식이 합계가 조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게 조금 불편해서 저희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수식이 플러스라는 이 수식이 들어가다 보면 오류 검증을 할 때 여기서 수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실 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엑셀에서 작성하실 때 수식은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합계를 만약에 밑에 현금 및 현금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각각을 입력을 했다고 하면 이 유동자산은 실제 각각의 한번 합계를 꼭 맞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입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면서 차차 계속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혹시라도 통합신고를 이용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 본청이라든지 지방청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편하신 쪽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에 신고하시면서도 항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 주석 서류 제출 및 작성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 통합신고 작성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화면은 공시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앞에서 저희가 이미 재무상태표랑 그 운영성과표에서 이제 각각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 채움 실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다만 여기 28번의 주식 및 출자 지분, 29번의 금융자산, 30번 기타 자산은 이거는 조금 자동 채움이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실 때 주식 및 출자 지분, 금융자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타 자산 같은 경우에도 미수이자를 이자가 있다고 해서 이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게 아니고 기타 자산에 해당된다 해서 이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그 입력했던 값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는 아무런 다른 직접 입력할 사항 없이 그대로 우리가 운영성과표에서 이미 입력을 했던 그 내용을 작성했던 그 수익 현황하고 비용 현황의 이 부분을 그대로 자동 시험 실행을 하기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운영성과표에서 입력을 하실 때 이게 보조금을 기부금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기부금을 만약에 또 회비 수익에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부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고용장려금처럼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보조금은 보조금 수입이 아닌 사후 외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공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열람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때 이제 그 검색 기능이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이 입력한 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대상 그리고 국내국외 주요 사업 지역에서 여기서 체크한 부분을 기준으로 그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 공익법인에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주요 업무랑 실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기재를 하시는데 반드시 해주시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기타 사업이라든지 해당 없음 이런 기타 사업을 하시면 이제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 공익법인에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화면은 앞에서 연결된 화면인데 그는 각각의 사업별 이제 사업별 실적을 공익법인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 수행 비용을 이제 부분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행 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실적을 적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외의 사업에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이 사업 수행 비용 합계가 앞서서 작성했던 그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의 43번 수익 비용 이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번, 이게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의 그 수익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도 자동 채움 실행을 하기를 해서 운용성과표 상에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 금액은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의 34번 기부금의 이 금액과 반드시 일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격별로 이제 개인이냐, 영리법인이냐, 모금단체냐, 아니면 그 외에 기타 기부자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입력을 나눠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에 포함된 전체 이제 물품이 있는 경우, 상품이나 제품, 이때 물품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부분만 별도로, 그러니까 이 중에 금액 중에서 별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료가 이 기타 공익목적 사업 수익이랑 사업 외수익,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액이 어떤 내용인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수익에 대한 세부 현황을 공익목적 사업의 수익 부분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비용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연결되는 내용 화면이다 보니까 자동 체험 실행을 하면은 그대로 하늘색 셀은 그대로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별도 국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구분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에서도 금액과 동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끔 이렇게 일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외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분을 해놨으니까, 자, 그 입력을 하실 때, 운영성과표 입력을 하실 때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항목별로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앞에서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했고, 지금은 이제 09번 기타 사업에 대한 손익 그 세부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 체험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 부분 금융 같은 경우나 이 부분은 조금 자동 체험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11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리고 고유목적 적립액 이 부분만 자동 체험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입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연재산의 사용세서는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공시 내역에서 가지고 온 내역으로 각각의 4개의 10번째 단계에서는 4개의 화면을 각각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세 내역하고 현황을 작성하고, 그리고 3년 내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세 작성하기를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봤었던 출연재산 보고 작성할 때 보셨던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엑셀 블록에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직전 사업년도에 그 작성하신 사용명세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이제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하셔서 그 불러온 내역을 먼저 그리고 확인한 후에, 그리고 수정할 부분 해당 사업년도 사용 금액과 사용처를 별도로 각각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수정을 하신 후에, 그리고 별도로 23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다 하면 그 목록만 이제 정기자료 불러오기 플러스 해당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제일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게 보시면 해당 사업년도에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에 0으로 입력하시고 사용처는 미사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엑셀 업로드 하기 할 때 유의할 부분이 반드시 다운받은 그 서식을 변경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값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엑셀 불러오기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0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출연자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시에서 아까 두 번째 결산서 공시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설립시 출연자랑 그리고 당해 사업년도 출연자랑 이거는 그냥 버튼으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설립시 출연자를 보시면 여기서는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내에 총 출연재산 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 그러니까 소액 출연자가 아닌
그러니까 적은 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인적 사항이랑 출연재산 종류랑 출연가액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설립 시 출연자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돼서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업연도 출연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앞서서 작성을 했던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이 자동 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채움을 하셨다. 그럼 그렇게 바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작성 대상이 혹시나 누락이 안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누락이 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좀 내역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인데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이 작성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다. 작성 대상은 여기 보시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고 작성할 기간은 이제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년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년도까지 매년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 먼저 들어오셔서 그대로 하나하나 끈끈이 입력하시지 마시고 그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누르셔서 여기서 해당 항목이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을 하셔서 각각의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 계획이 비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사유하고 그 사용 계획을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 작성을 하려면 10번째 중에서 이게 이제 4개가 있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네 번째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유 목적 의무 사용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보셨던 그 화면 다르게 작성 대상이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고 해당이 없으면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성 대상을 보시면 종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익금액과 그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작성하는 내용은 매년 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출연재산 가액의 1% 또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당기 순이익은 만약에 올해 결손이다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금액을 넣으면 이 의무 사용 출연재산 대상 가격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올라가면서 사용 기준 금액도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손이라고 하면은 이게 제로로 입력을 하셔야 되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입니다. 이 서식은 이건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갖고 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사용명세서를 입력을 한 후에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할 명세가 있는 경우에 아래쪽에 지출명세를 작성을 한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 작성 방법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뭐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내용이 많다 하면 엑셀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에 작성한 매각대금 명세가 있다고 하시면 정기 자료 이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그 밑에 목록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사용 금액을 수정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는 게 저도 직접 직접 작성이랑 해봐도 정기 자료 불러오기가 제일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전년도 거는 불러왔으니까 이미
사용 명세 금액만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후에 플러스해서 해당 3년도에 매각한 재산만 추가하면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서 봤던 화면에서 해당 3년도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 지출 명세를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작성을 하실 때는 구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한 경우, 그리고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이때 자산이나 수혜자, 수혜단체에게 하실 때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개별 수혜자, 개별 수혜단체 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지출액이 가장 큰 그 대표자의 수혜자나 수혜단체 명을 적으시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구분해서 작성하고 100만 원 미만은 자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가능합니다만, 이때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유의하실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한 걸로 봐서 지출명세를 작성을 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만기가 이제 6개월 미만이거나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지출명세에 작성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번째로 이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전년도 작성하는 내용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 그리고 해당 사업년도 운용소득을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해당 사업년도에 수혜자, 앞에 말씀드렸던 수혜자, 자산취득, 운용경비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먼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하시면 그대로 금액을 이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유의할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이제 80%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년도 거를 불러와가지고 그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해서 근데 사용 실제 80만 원이다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음수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아니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5년간 평균액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이게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무조건 해당 3년도에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봐줍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5년간 평균을 하는 경우도 사업 개시 이후에 5년이 경과가 안 되면 5년 평균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년 내 그 다음에까지 80% 이상을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성을 하실 때 이 금액은 우리가 운용소득 금액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운용소득 금액을 원래 만약에 여기는 13번이 원래 이제 27번까지 그냥 그대로 깎게 되는데, 여기에 사이에 가산액,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5 고유목적 사업 지출 선급 산입금액 이런 금액이 있는 경우에 더하고, 그리고 출연재산 양도 차익, 의제 배당 금액 이 금액이 있는 경우에 차감을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25분과 이 부분을 또 반영을 해가지고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대로 동일하게끔 되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가산액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지출의 차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꼭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기준미달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부조액, 해당 사업연도의 가부조액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5년간 평균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 이 절대값 중에서
작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간다. 근데 만약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0이 아닌, 여기서 양수가 나와가지고 0이 이제 플러스 0보다 초과인 경우에는 여기 제로가 들어가지만, 제로가 아닌 어떤 뭐 50만 원, 300만 원 이런 금액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이 가산세 기준 미달 사용액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기재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 작성했던 그 사용명세서에서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용 지출 명세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 사업비가 있는 경우에 각각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이때도 작성하실 때 100만 원 이상을 100만 원 이상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합산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를 드러놨으니까 한번 예시를 참고를 하셔서 한번 신고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번째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앞서서 봤던, 그러니까 10번, 11번, 12번에 대한 집계표, 그러니까 집계표 성격의 서식으로 보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그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사용계획과 사용 그 내역을 작성을 하실 때, 이때는 재산별로 재산에 따라서 나눠 적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별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제 앞서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동 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앞서서 작성했던 내용의 목록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목록을 확인하신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이게 금액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목록이 수정이 된다. 그러시고, 그리고 운용소득 명세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목록 클릭 후에 그 용도를 입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비율에 자동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을 건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2분, 5번하고 7번은 총발행 주식수랑 뭐 보유 주식수는 여기서 참고를 하셔서 기재를 하시고, 여기서 입력을 할 때는 이 계열법인, 우리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하고 그 밖의 법인을 구분을 해서 따로 적으시고,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을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주식 보유 현황이 많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이제 거의 전년하고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개별적으로 입력하시는 것보단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기 자료 블록의 기능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하단에 목록을 생성 후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가장 편리하게 쉽게 조금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주식의 그 변동 사항을 기재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변동 사유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유가 출연, 유상 취득, 매각, 다른 공익법인의 재출연, 이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도 그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보시면 엑셀 블럭이라는 버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캐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블록이 버튼이 생성될 거니까 그 들어가셔서 내역이 많다고 하면 건건히 입력하는 것보다 엑셀 블록을 이용을 해서 작성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성 대상이, 여기서는 이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작성 대상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에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 종류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서는 특수관계 있는 내국보의 주식 등이 차지한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고, 앞에서 보유 현황을 작성을 하면 특수관계 있는 내국보의 주식 취득가액이랑 그 장부가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과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차례로 보시면, 첫째는 여기는 우리 공익법인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이사 및 이사 구성원이 출연자랑 출연법인하고 그리고 다른 이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당이 되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1번의 구분란은 이사 임원을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적으시면 되는데,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사하고 만약에 임원을 겸직을 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년도에 아마 작성한 내용이 대부분 다 있을 건데, 있다고 하면 이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작성하시겠다면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입니다. 이때 기준을 이사 현현에 5분의 1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이제 되는 것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나간 그런 직접 인건비, 항공비, 차량 유지비 이런 직접적인 경비나 간접 경비가 있는 경우에 그 경비가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이때 해당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16번째,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에서 받은 그 기부금하고 그 지출을 공개하는 서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항상 좀 관심이 많으니까 꼭 좀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고, 여기서도 예정기 2월 금액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그 전 연도, 그러니까 올해 23, 4학년도에 만약에 금액이 채워져 있으면 22년도, 3년도의 차기 2월 금액과 동일하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그 전 연도도 수정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이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부금품 지출 합계 금액은, 여기 지출 차관계 금액은 이 국내 사업에 대한 지출명세서의 금액과 그리고 국외 사업의 지출 합계와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출 금액이 제로가 아닌, 그러니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쪽에 이 지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부금 지출명세 작성을 하실 때, 이때도 각각 이제 세 가지로 수혜자, 자산 취득, 운영경비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경우는 개별,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는 이제 그러니까 수혜단체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 안 받고 광고나 홍보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홍보를 그렇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들은 전년에 과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번째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당 그 대상을 한번 어떤 대상인지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당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전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이 부분을 꼭 좀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3, 4학년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22, 3년도가 만약에 총자산 가액이 150억이나 하면은, 그러니까 100억 원을 초과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3, 4년도에서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올해 4월 말까지는 제출하셔야 된다. 를 꼭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4월 달 하반기 때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5월 달에, 6월 달에 재공시를 하신다. 그때 이 감사 보고서는 그대로 누락되지 않게끔 같이 누락되지 않게끔 좀 그 부분을 유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외부 전문가에게 받은 그 세무항에서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윗부분은 그대로 자동 채용될 거고 위반 금액은 이 20분의 위반 금액과 직계표 작성했을 때 여기 합계 금액과 동의를 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내용은 확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데 아래쪽에 10번하고 14번은 이 적정 여부가 여러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셔서 고유부동산 명세서랑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작성을 하기를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3번 같은 경우는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에만 작성을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좀 보시면 앞에서 우리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랑 조금 다른 부분이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입력한 내용이 다 서식에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 검증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오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작성 완료로 해서 활성화돼서 클릭을 하실 수 있으신데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 오류 조치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오류 코드에 아까 결산서류 공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오류 코드에 맞는 그 번호를 그 첨부 서류에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림도 같이 있으니까 진짜 알기 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류 코드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정이 다 됐다 하면은 작성 완료하신 후에 이 계산수료등 공시 미리 보기랑 출연재산 보고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화면에서 각각의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을 하신 후에 제출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텝 2에서는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스텝 2에 작성 내역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당겨 보면은 이게 접수증이 이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시면 만약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혹시 4월 30일 우리가 수정할 게 있다 하면은 통합신고를 작성했을 때는 이때는 여기 통합신고에서 수정을 하셔서 바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5월달, 6월달 이제 신고가 끝난 후에 그 이후에 수정을 하신다 하시면 각각의 개별 화면에 그러니까 결산수료 공시가 수정할 게 있다면 결산수료 공시에 들어가시고 만약에 출연재산 보고서가 수정할 게 있다면 출연재산 보고서의 개별 화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 통합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은 제가 그 주요 아까 앞에서도 있었지만 이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표준 주석 작성하기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주석을 파일을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으신데 작성하실 때 만약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다 해당 없음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해당 없음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작성하셔야 되면은 주석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이제 먼저 첨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파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창이 뜨거든요. 그 창이 뜨면은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업로드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파일명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석
만약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첫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보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안 되고 첫 화면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서류 제출을 누르면 들어와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보기 반드시 클릭을 하셔서 내용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좀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작성을 하시는데 한 7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제목에 대해서 이름에 출석에 대한 이름이 이게 조금 길게 되어 있으면서도 좀 쉽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역을 기재를 하시는데 뭐 차입금 담보로 해서 지금 사용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적으시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담보 제공, 뭐 질권 설정, 기본 재산이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유효 부분이 여기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지 여기서 사용이 제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인데 이게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로 기준을 해서 장단기 차입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은행에부터 이제 차입해서 언제까지 상환을 내는 차입금이 있다, 이자율이 얼마가 있다, 이 부분을 쉽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보실 게 내용이 이 단기말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은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물, 그러니까 단기와 정기에 현물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기하고 정기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기부자나 회사명을 입력을 하시고, 이때 작성 방법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내용은 여기 작성 사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이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번째로 제공한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예시를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익법인이 어떤 은행, CC은행의 만기가 언제 월일인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수관계인 중요한 거래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 내역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중요한 거래 내용이랑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입력을 하시는데 먼저 여기서 특수관계인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특수관계인이 그대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특수관계들 중에 만약에 중요한 거래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그 친족 이 내용은 홍길동으로부터 단기 정기가 아닌 단기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을 예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참고를 하실 게 사례도 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서 작성 방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수관계의 중요한 거래 내용 중에서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특수관계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고 담보는 제공자산을 뭘로 하시는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설정 금액 입력하시고 관련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진행 중인 그러니까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 바로 이 보시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 공익법인이 서울시랑 지방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으로 2천만 원 소송 가격 2천만 원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기본 순자산의 지득원가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기본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지득원가와 공정 가치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이 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 상담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사전 상담 제도란 우리가 공익법이 스스로 이제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나 임직원의 특수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사전 상담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대상은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이고, 그리고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채용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익법인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홈택스를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신데 이때 신청서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특수관계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제도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받으실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만약에 했다. 이 부분은 공익법인 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이런 부분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내용 말씀 다 드렸고 이제 아무쪼록 이제 저희가 3시간이 이제 조금은 이제 짧은 느낌이 있지만 제가 참 설명을 많이 다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달에 신고를 하시면서 이제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채팅에 남겨주셨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됐다고 하면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공지사항을 조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수업을 마치고 2시부터 다시 기부금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